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 시드니는 제법 쌀쌀한 가을 날씨입니다. 시드니 지역의 코로나 규제가 조금 완화되어서 저희 집 고양이들 모녀 3명이 며칠 전에 중성화 수술을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지난번 제 유튜브 영상 댓글에 고양이의 숫자를 나타낼 때는 몇 명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몇 마리라고 사용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반드시 문자적인 해석에 충실한 것보다 가슴에 와 닿는 가족이란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몇 명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오니 이런 부분까지 지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녀 3명이 동시에 수술한 후 힘든 상황에서도 어미 고양이 니니는 새끼 고양이에게 젖을 주고 있더군요. 뿐만 아니라 새끼들 정성껏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새끼 고양이라고는 하지만 벌써 생후 6개월 가까이 되어서 어미 고양이와 몸집 사이즈가 비슷한 큰 고양이인데 수술 후 힘들어하는 새끼를 두 팔로 안고 보살펴주고 있더군요. 니나, 너 수술하고 나서도 새끼 젖을 주면 어떡해? 너 아직 수술하고 몸도 회복 안 되는데 왜 새끼 젖을 주니? 응? 니나. 똑같이 수술을 했기에 니니 자신도 힘든 상황에서 새끼를 간호하고 보살피는 모습은 우리 인간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미 고양이의 희생적인 아름다운 모성애와 더불어 고양이 출산 후 중성화 수술 시기와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원을 힘들게 결정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시드니의 지역에 따른 천차만별 중성화 수술 비용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중성화 수술 과정과 관리를 보면 같은 한국 내에서도 병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곳 시드니와 한국의 중성화 수술 과정과 관리 역시 조금 차이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린의 출산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니니의 출산 이후 적절한 시기에 중성화 수술을 계획했었으나 새끼들의 젖먹는 기간이 길어져서 지연되었는데요. 고양이의 출산 후 중성화 수술 시기는 언제가 적당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고양이의 출산 후 중성화 수술 시기는 약 2개월 후로 어미 고양이의 자궁이 수축되어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새끼들의 젖을 완전히 완벽하게 끊은 후 3주가 지나야 중성화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이의 새끼들은 생후 4개월이 지날 때까지 젖을 먹었습니다. 엄마 고양이 니니는 출산 후 2개월이 지나면서 다시 발정을 시작하여 힘들어 하면서도 새끼들에게 계속 젖을 주더군요. 젖을 끊기 위해서 어미와 새끼들을 일주일씩 분리시켜 놓기도 했었고 어미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기도 했었지만 저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지연된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호주 시드니는 2명 이상의 모임을 강력하게 제한했었고 병원의 수술 역시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었기에 고양이 중성화 수술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호주 정부의 이런 강력한 규제 조치도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고양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불안하여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고양이 전문 병원도 있고 고양이들을 위한 병원 시설이 좋은 곳이 많지만 이곳 시드니에서는 고양이 전문 병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1월에 다리가 중성화 수술을 받을 때 병원에 가보니
고양이보다는 대형견들이 병원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형견들은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생활하는데 고양이들과 함께 같은 진료실에서 진료받는 것이 무척 꺼림칙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시드니에 코로나19 문제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외에서 생활하는 대형견들과 집 안의 실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 고양이가 동일한 진료실을 출입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시드니에도 혹시 고양이 전문 병원이 있는지 구글에서 오랜 시간 검색을 해보았지만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4월 말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리니의 새끼들이 태어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끼 고양이들의 중성화 수술 적당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새끼들이 첫 발정을 시작하기 이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이 고양이들 건강에 좋다고 병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후 4개월이 지나면서 수술을 하는 것을 병원에서는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 입장 역시 조금씩 달라서 6개월 이후에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양이들의 발육과 성장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6개월 전후로 첫 발정을 시작하게 되기에 4개월 이후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난주부터 시드니의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완화되어 2명에서 10명까지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기에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양이 전문 병원을 찾을 수 없었고 그렇다고 대형견들이 많이 출입하는 병원을 가는 것이 마음에 정말 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지난 1월에 다리가 수술했던 그 병원을 그대로 예약을 했었고 며칠 전에 새 모녀 고양이들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걱정도 많았습니다만 다행히 모두 안전하게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 후 새끼들은 집에 돌아와서 비교적 활발하게 행동하는데 어미 고양이 리는 굉장히 움츠리고 힘들어 하더군요. 리니는 원래 성격이 예민하고 조용했는데 수술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많이 놀랄 일이 있었는지 며칠이 지나도록 움츠린 채 힘들어하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밥도 잘 먹으려 하지 않고 손으로 먹여주면 조금씩 받아먹고 있어서 갓난아기처럼 손으로 먹여주고 안아주며 안정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어미 고양이 니니는 새끼 고양이에게 젖을 주고 이번에도 2팔로 새끼를 꼭 껴안고 보살펴주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도 부모님들께서 막내를 많이 보살펴 주시고 많이 챙겨 주시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대가족 제도가 아니라서 자녀들을 한두 명밖에 두지 않아서 막내라는 단어를 거의 들어볼 수 없지만 형제가 많던 시절에는 부모님들께서 막내를 향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미 고양이 니니 역시 막내를 굉장히 챙기고 있었는데 이것이 우연일까요? 지금 남아있는 2마리 새끼 중에 새이는 셋째이고 여이는 6째 막내인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막내에게 유난히 사랑과 관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니니가 너무 대견하고 안쓰러워서 오랜 동안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면 조금 안정이 되는지 눈을 지그시 감고 골골골골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정말 좋아서 그러는지 예의상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드니의 중성화 수술비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고양이 전문 병원을 찾기 위해서
구글 서치를 통해서 약 10여 군데 이상 통화를 하면서 수술 비용을 문의했는데 평균 300달러지만 지역에 따라 450달러까지 있었습니다. 시드니에서 조금 부자 동네로 알려진 체스우드 지역에 제가 알아본 병원 중에서 가장 비싼 450달러였고 한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스트라스필드 지역은 288불이었고 가장 저렴한 병원은 200달러 중반도 있었습니다. 고양이들 병원 시설과 의사들의 수준은 한국이 호주보다 훨씬 앞서고 훌륭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의료 수준이 다른 나라들보다 앞선다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우리 고양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니니가 엊그제 출산한 것 같은데 벌써 5개월하고 22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느새 새끼들이 성장하여 엄마 고양이와 함께 중성화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4명의 여자 고양이들 모두 중성화 수술을 마쳤으니 이제 앞으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